안녕하세요. 투자부일체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요즘에 깡통 전세, 역전세, 부동산 폭락, 이게 같이 다니는 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전세금을 소중하게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쌓은 재산을 초반에 자신의 재산을 잃으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전세 물건을 많이 찾으세요. 월세는 내기 아깝고 집주인들도 금리가 1%인 때인 지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월세를 아끼다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세를 찾으셔야 해요. 자,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직장을 위해 2호선 라인에 전세를 찾아 나서죠. 근데 월세는 너무 아깝고 전세는 돈이 나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해서 찾아봤는데요. 한 명은 사당, 한 명은 방배동이 직장이더라 2호선 중 선릉에서 전세를 찾았습니다. 집은 오피스텔로 실평수가 9평, 전세금은 1억으로 집 가격이 1억 2천이었죠. 약 80%의 전세가율이고요. 월세를 내면 70만 원이 부담스러워 이들 부부는 1억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의 담보 설정이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지만 일부 설정권을 남겨놓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설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설정권은 대출금과는 관계없이 어떤 금융사가 그 담보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간과를 하죠. 왜냐면 대출금이 없으면 설정권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설정권을 남겨둔 것이 화근이 된 거죠. 그 대출액을 갚았더라도 담보 설정권이 있으면 전세에 앞서서 선순위가 됩니다. 즉 경매에 들어가면 먼저 그 금융사가 경매로 나온 그 집에 대한 낙찰가를 먼저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집주인은 파산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오피스텔에 경매가 들어온 것이죠.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등기 서류가 오는데 언제 경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죠.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낙찰되는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거는 법원 경매의 그 낙찰가를 조사해 봤더니 낙찰율이 3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6번은 유찰이라고 해서 낙찰이 안 되고 더 20% 30% 깎인 가격에 다시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는 낙찰이 2번이나 3번째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30%에서 40% 정도의 가격 하락이 된 가격, 시세에서의 가격이 3, 40%가 떨어진 가격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 신혼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출금은 다 갚았어도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 설정권, 어쩌고 저쩌고 캐피탈에 2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이 남죠. 그러면 그 손에 떨어지는 내 돈, 내 전세금은 7천, 즉 3천만 원의 전세금을 잃게 됩니다. 손에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찰이 된다면
내게 떨어지는 돈은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전세금은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피스텔을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세보다 웃돈의 집주인에게 사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잃는 것보다 웃돈에 사는 것이 손해가 적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사실 저의 2004년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고 무지한 터라 전세는 우선순위만 받으면 된다는 아니라고 부주의함을 가지고 큰 위기를 겪고, 그때 경매를 내가 사는 집을 맡게 되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그렇게 강제로 사게 된 오피스텔은 현재 3억 5천만 원이 되었고요. 그 흑역사를 통해 저는 부동산에 눈을 뜨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유튜브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사건은 없었겠죠. 요즘 전세가율이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70%에서 80%의 전세가율이 나오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체 봤더니 70%에 넘는 전세가율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시세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70%라고 하면 절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면 보통 30% 정도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낙찰을 받아도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그 낙찰이 바로 안 되고 유찰이 계속되다가 낙찰이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다가 아닌 거죠. 그것은 선순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매 처분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전세금의 현저하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전세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 서울은 3,700만 원까지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는 3,400만 원까지, 그리고 광역시는 2천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데요. 이것은 2018년 9월 18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요즘에 깡통 전세, 역전세,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특히나 전세가율이 높은 요즘 여러분의 전세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주인이 파산 신청에 들어가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 이것은 사실 최악의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부동산 폭락 시기, 그리고 그 역전세란이 난무하는 시기에는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전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전세를 하면 일부 월세가 나가지만 전세금에 대한 위협은 훨씬 적어지죠. 그리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것에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역전세 시기 때 집주인이 내가 계약을 했던 전세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전세금 시세라면 돈을 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럴 경우 그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을 때 세입자들은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전세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전세 제도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것인데요. 일정액을 가입하면 7억 이하, 일정 금액까지, 서울의 경우 그렇습니다.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여러분의 보증금을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돌려주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그 돈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에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역전세, 깡통전세, 경매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부 일지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